자, 여야 거대 정당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요.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연찬회 그리고 의원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요 갑자기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갑니다. 주인공이 엄석대와 심청이군요. 엄석대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은 뭐 요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심청이는 고대 소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래동화 같은. 그런데 이 이름이 각각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엄석대와 심청이를 사진으로, 이게 그림인데요. 하나는 이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주인공 엄석대, 저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요 전래동화 속의 인물 심청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엄석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정경련 회장 최근까지 맡았었는데 어제 강연을 좀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를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자유를 갖다 부여하고 있는 그 선생님인데, 우리 당에 소속된 어떤 분도 말하자면 엄석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엄석대처럼 보이느냐? 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가지고 가가지고 윤심만 따라가는 그런 당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마치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선생님인데 엄석대처럼 비춰지고 있다.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들 여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당의 어떤 분이 뭐 엄석대 이 얘기일 거랬잖아요. 그 어떤 분, 벌써 한참 지났네요. 지난 3월인데요. 이 얘기를 처음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엄석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연상하신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시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했다고 기사를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난 3월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그 시점인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했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강연에서 우리 당의 누군가가 엄석대라고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김병준 전 위원장의 진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고 있다, 비춰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당이 좀 능동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답지 않게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아마도 현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 주류를 향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당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여당이 되면은 늘 이제 그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관건은 대통령이 여당한테 어느 정도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찍혀 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하면서. 그럼 당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면 저렇게 찍혀 나가는구나. 저는 엄석대처럼 보일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 시각에 이 빌미는 윤 대통령이 줬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의 저 말씀이 꼭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마치 당내에서 자율적이지 못하고 대통령실만 쳐다본다. 이렇게 이제 당의 수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원인 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 얘기가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 기자들이 뭐 기사도 쓰고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내놓고 쭉 보도도 됐어요.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부연 설명 그리고 약간 해명처럼 들리는 얘기를 꺼내놔요.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서는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라고 네.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배우 최민식이 어려냈던 선생님의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엄석대로 비치고 누군가에는 그 선생님으로 비치게 되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건데 이런 모습들이 오해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과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네. 나와 계신데 어제 저 연찬회 현장에 계셨는데 예. 저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김병준 전 위원장의 얘기나 김병민 최고위원의 얘기나 그러니까 여기 뭐 정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잘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엄석대로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질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현장 분위기인지 어땠습니까? 예, 상당히 좀 공감을 좀 했고 오. 특히 김병민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강의 주제가 이제 국가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예.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인 어떤 국가 철학이 어떤 자유와 예. 공정에 기반한 이런 어떤 국가를 경영하려는 그런 예.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가 우리나라는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확고하게 좀 자리 잡고 있고 오.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부터 했던 예, 그런 예. 사례를 가지고 쭉 좀 말씀을 오.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진보답지 않은 진보주의, 진보 세력이 있다. 이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이제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와 공정에 기반한 이런 어떤 국정 철학을 예. 제대로 어.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당에서 좀 더 예. 능동적인 많은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좀 대통령을 좀 지나치게 좀 의지해서는 따라만 간다 약간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이십니까? 아닌 어떤 엄색대로 보일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김병민 위원장의 말에 상당히 좀 공감이 좀 김병민 갔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당이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가는 모습 그 지적으로 들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요거 소정욱 변호사께는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주인공인 엄석대냐 아니다 선생님이다. 뭔가 다 정리하고 평정한 선생님이냐 아니냐 독재자 행세는 엄석대냐 뭐 이거처럼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의 그 강의 있잖아요. 예.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몇 예. 번 예. 어떤 뜻이냐면 예. 진정한 이게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 있잖아요. 음. 그 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하고 혼연일체 예. 완전히 그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예. 국정 철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하면서도 또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쓴소리도 하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자유주의자인데 근데 지금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그렇다면 음석대로 비치게 만드는 오. 의원에게 저는 두 부류가 있다 봅니다. 오. 두 부류. 첫째는 이제 그 유승민, 이준석 부류죠. 이 자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국정과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혼연일체가 안 되고 있는 부류가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해요. 어. 그러면 대통령이 혼내면 이게 음석대 아니냐. 아. 본인들이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예. 무조건 이게 반대만 하는 예. 이게 바로 저는 유승민, 이준석과 이런 분들 때문에 음석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부류. 무조건 예스맨. 아.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장제원을 포함한 핵심 실세들. 오늘 이름을 막 이게 조목조목 문제예요.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예.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전당대회 할 때 전당대회는 축제 무대예요.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올 때 예. 그때 연판장 돌리고 못 나오게 압력을 간 현역 의원들이 왜 경선에 개입합니까? 아. 그거는 이게 대통령실이 마음이 김기현한테 가 있네. 이걸 이게 미리 알고 현역들이 나서서 나경원 주잔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정당에서 이런 분들이 음석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맨. 예. 그다음에 무조건 반대파. 예. 이런 게 두 부류가 저는 지적한 게 아닌가 김병준 위원장이 예. 이래 봅니다. 어제 김병준 위원장이 두 부류 보고 다 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이 계속인데 이 소정욱 변호사가 조목조목 이름을 콕 집어갖고 아주 대표적인 이름들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귀에 뭐가 확 들어오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민의힘 연찬에서는 엄석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정치권에서 꽤 많이 거론이 됐어요. 이 이름이요. 그리고요. 어제 비슷한 시각에 민주당은 워크숍, 뭐 연찬회나 워크숍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다른 장소에서 워크숍 의원들이 다 모여서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심청위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다들 의원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는 그 가운데서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한 건데 심청위가 인당수에 빠져 왕비가 됐듯 이재명 대표 본인을 희생해야 된다. 자기 희생하라. 그럼 인당수에 빠진 것처럼 그냥 확 빠져버려라.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이겁니다. 여기에 심청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제 그 현장에 계셨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서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일단 맞는지, 왜냐하면 영상이 없어요. 그냥 알려만 전원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맞는지,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의원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네. 일단은 저희가 자유토론 시간에 이제 한 것인데 사실은 토론의 중점적인 내용은 경제와 민생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살림살이, 경제가 정말 지금 최악의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해가지고 경제와 민생에 좀 집중하자는 논의가 전체 논의 시간에 99%였습니다. 99%. 그러면은 끝나는 마지막 타임에 그러니까 서른 의원의 얘기는 1%입니까? 1%입니다. 1%.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는 마지막 타이밍에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손을 들고 나가신 거예요. 다른 의원들은 그러니까 뭐 경제, 민생,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좀 99%가 그거였습니다. 이런 걸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산 입법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99%를 했고 마지막 이제 서른 의원, 그다음에 서른 의원이 이제 심청위 이야기를 하니까 당당하게 해서 몸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친명계에서 이제 양경숙 의원이 또 나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양경숙이 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서른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양경숙 의원이 나와서 한마디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논의 시간에 99%는 예산 입법적 과제를 한 것이고 마지막 이제 한 1% 정도를 이제 했는데. 근데 1%만 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어제 정말로 열심히 이제 국정감사 대비 그 토론을 엄청 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나오고. 심청위만 딱 1% 한 거, 요것만 지금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또 이게 어제 그 워크숍이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1년 내내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상저하고였거든요. 상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 4분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저의 경제 위기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수출이 지금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걷고 있고 31개월 만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이 지금 11개월째 마이너스고 10개월째 지금 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청년 실업률 126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곧 추석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마지막 그 1%만 가지고서 민주당의 워크숍이 이제 다 평가를 받으니까 조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억울하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딱 주목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해석을 곁들인 민주당 내부의 발언들이 두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라든가 좀 과단성 있게 쾌don한마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 아닌가 싶은데요.
분이 하시는 것이 뼈 아프지는 않아요. 오버앤 오버어게인, 리피트 어게인.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턱만 열리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의원들이 야유도 하고 그만 좀 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 예. 그래서 큰 반향은 없었고 기자들이 생각하는 분란과 분쟁 이런 거에 비입자도 없다.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억울하다. 99%는 민생 경제 얘기했는데 딱 1% 심청이 그다음에 이재용 대표가 겨냥한 얘기 나왔는데 그것만 보도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체포동의안 문제, 거취 문제 이게 사실 언론의 관심사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언론들이 그걸 조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현실이에요. 지금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인 듯한 얘기했지만 그래서 박원석 전 의원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이게 지금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곧 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든가 본인이 뭔가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걸 내라. 아니 조금 더 나가면 뭐 사퇴까지 나오는데 최소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내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나 친명 쪽에서 이런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일이 있을까요? 뭐 심청이 인당수까지 그렇게 비극적으로 예. 상황을 안 봐도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뒤로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추가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제 국민들 앞에 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예. 이제 몰려올 수 있는 후폭풍. 근데 다시 한번 그 민주당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예. 이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 그래서 저는 그 어찌됐든 간에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예. 6월 달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공언했고 당 혁신위의 제안을 당론이 수용했던 예. 그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표결에 붙이고 예. 가결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대로 과정이 진행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뭐 아예 이제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무산시켜야 된다는 얘기부터 아예 투표에 불참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부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 왜? 비회계 중에 하랬는데 회계 중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는데 예.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가결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100% 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7개월 앞두고서 그 뒷감당을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부결됐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한 31명의 의원들은 일부 이미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 얘기는 그분들은 가결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 2월 달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가부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 139, 부 138 어느 것도 과반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부결이었지만 가결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총선이 훨씬 가까워졌거든요. 저는 그냥 가결이라고 봐요. 그럼 서른 의원이 뭐 괜한 얘기를 한 건가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이신데 아무튼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심청이 전재수 의원님은 계속 이거 뭐 그 얘기만 자꾸 보도를 합니까라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사실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이건 무슨 뜻일까 갑자기 왜 심청이 이렇게 해서 조명이 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이슈 어제 여야 각각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모습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고요.